적은 나의 친구라지만 그 친구가 건넨 황금 잔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은 미사일로 뒤덮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으렁거리는 사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중국의 행동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죠. 결국 탈수로 쓰러지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서 왜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하루 약 110만 배럴, 전체 수입량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이란산 원유를 들여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간 50억 달러를 아끼는 대단한 장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서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표면적 절감액에 숨겨진 리스크와 미래 손실을 더해야만 나옵니다. 중국이 마신 것은 축배가 아니라 경제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그 성배 안에는 5가지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 에너지, 안보의 역설적 약화. 두 번째 독, 미국 제재 카드의 점진적 강화. 세 번째 독, 위안화의 제재국 통화 이미지 고착화. 네 번째 독, 전쟁, 프리미엄의 부메랑 효과. 다섯 번째 독, 내수,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박. 오늘 3가지를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5가지 독의 정체. 둘째, 중국의 구매가 어떻게 전쟁을 장기화시키는가. 셋째,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가지 독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독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뭐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산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초크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평상시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한번 큰 폭풍이 오면 모든 걸 잃습니다. 더 많이 확보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 이것이 첫 번째 독입니다. 두 번째 독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카드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미국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의 달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망에서의 배제.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산소 공급 차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경고를 받은 중국 은행들은 즉시 꼬리를 내리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 제재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독하게 작용하는 두 번째 독입니다. 세 번째 독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위안화의 국제적 이미지 추락입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 같은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위안화를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란, 러시아 같은 제재 대상국들 뿐입니다.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쓰는 돈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안화의 신뢰를 갉아먹는 세 번째 독입니다. 네 번째 독은 가격 문제입니다. 전쟁 초기, 이란은 배럴당 15달러씩 깎아주며 중국의 원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이란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할인은 줄어들고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죠. 오히려 전쟁 위험 수당을 요구하고 운송비까지 폭등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국제 유가에서 할인을 뺀 게 아니라 전쟁 프리미엄과 리스크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싼 줄 알았던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싸게 사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비싸게 사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네 번째 독입니다. 다섯 번째 독은 중국 내부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전력비, 운송비, 원자재비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제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산비 상승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집니다. 이미 부동산 붕괴와 청년 실업으로 신음하는 중국 경제, 물가 상승은 치명타입니다. 사회적 불만이라는 압력밥솥의 온도를 이염, 수위까지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독,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더해지면 성배는 진짜 독배로 변합니다. 문제는 이 5가지 독이 따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를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쟁이 발발하면 유가는 오릅니다. 이건 상식이죠. 이란은 전쟁 비용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중국입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이란의 가장 큰 고객이죠.
중국이 지불한 돈은 상당 부분 전쟁 자금으로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지역은 더 불안정해지며 유가는 또 오릅니다. 이렇게 전쟁 장기화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기 집에 난 불을 끄려고 뿌린 것이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던 셈입니다. 세계의 공장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있을 때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 산업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한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우리 부품도 갈 곳을 잃습니다. 반도체, 기계, 중간재. 중국 경제의 위축은 곧 우리 수출의 감소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뛰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전기세, 가스비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는 킹달러를 부르고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외국인 자금은 안전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증시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위험한 손을 잡은 자들의 최후를 말이죠. 지금 중국과 이란의 거래도 그 위험한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아낀 50억 달러보다 앞으로 잃게 될 미래의 가치가 수백 배 더 큽니다. 에너지 확보와 반미 연대라는 달콤한 명분 뒤에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선택한 독이 든 성배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 상황을 냉철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비틀거릴 때 우리는 인도, 아세안, 중남미로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중동 석유에만 목매지 말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이 신뢰를 잃을 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중국의 실제 손익은 단기, 에너지, 절감에서 장기 리스크 비용과 기회 비용을 뺀 마이너스입니다. 이 방정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 절약한 50억 달러보다 장기적으로 잃을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혼돈의 시대, 냉철한 경제적 판단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중국이 마신 독배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더 현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의 이 위험한 도박,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